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들어갑니다. 음향. 오늘 두 번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에 설명드렸던 마이크가 두 종류 있다.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컨덴서 마이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음질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도록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건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꼭 이렇게 생겨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 마이크는 블루 마이크라는 마이크입니다. 베이비 블루라고 이제 나레이션 하는 아나운서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마이크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이제 딕션에 굉장히 민감도를 잡아내는 ASMR 그런 마이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블루 마이크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 마이크로 전환해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마이크가 현재 블루 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이 마이크의 질감. 이게 이제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소위 이제 ASMR입니다. 잘 수음되죠? 네. 현재 우리 하길교회 박이상 목사님께서 모든 시스템 운영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ASMR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자, 여기서 보십시오. 느낌이 네,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까지 수음이 되죠. 그 질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민감합니다. 말할 때도 자,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만 테스트를 위해서 쩝쩝대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높은 감도까지 구현합니다. 근데 이제 이 높은 감도 구현하기 위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보여드렸고, 자, 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까지 이제 수음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SMR을 잘 잡아내는 컨덴서 마이크는 하울링, 소리가 들어가는 회절에 아주 취약합니다. 하지만 높은 감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소위 가수들이 녹음을 하거나 또는 음반을 만들어낼 때 이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자, 이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슈어라는 회사의 SM58이라는 마이크로 소리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감도 자체가 다르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처음에 설계될 때 저전력으로 필요한 수음만 하기 때문에 한 3cm 정도의 거리가 수음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수음 거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현재 SM58과 1cm 이내로 초근접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띄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마이크에서 한 15cm에서 20cm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감도가 확 달라지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컨덴서 마이크 정도의 위치까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십니까? 이 컨덴서 마이크 위치에서 여러분들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다이나믹 마이크를 놓고 감도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수음 감도입니다. 컨덴서 마이크로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이 컨덴서 마이크 한번 켜줘 보시겠습니까? 블루 마이크. 네, 현재 블루 마이크입니다. 똑같은 거리입니다. 블루 마이크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감도 느껴지시죠? 자, 다이나믹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SM58이 수음하는 이 수음 각도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마이크는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마이크의 사용도가 달라지고 주로 하울링이나
또 중저음의 증폭도 문제로 인해서 이 다이나믹 마이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이 헤드셋 마이크는 어떠할까요? 이 헤드셋 마이크도 다이나믹 성향을 가지고 있는 헤드셋 마이크가 있고 컨덴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헤드셋 마이크가 두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사용하고 있는 이 이 헤드셋 마이크는 다이나믹 성향의 마이크라고 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되고 가까이 했을 때 임팩트가 있고 수음거리가 크지 않아서 다른 소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컨덴서 계열의 마이크인데 이 컨덴서 계열의 마이크 말고 그리고 저기 다이나믹 마이크 말고 컨덴서 계열의 성격을 가진 마이크는 대부분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귀에다 걸어가지고 끝자락. 얘네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이 마이크를 주로 언제 많이 사용하느냐? 이 마이크는 연극이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강연 때도 많이 사용하죠. 녹음을 할 때. 근데 녹음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지 이거를 라이브에서 사용을 하면 스피커가 많이 멀어야 되고 엔지니어가 이 소리를 올리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하울링 때문에 수음거리가 걸려서. 그래서 여하튼 전 강의에 설명드린 컨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의 질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X32 이어서 계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X32에 대해서 전면부 패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X32. 자, 그러면 장비를 조금 치우고 이어서 강의 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 마이크 종류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질감을 느껴드리고 다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X32라는 믹서기입니다. 이 믹서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큰 틀에서는 세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개인적인 채널을 컨트롤해주는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의 입력부를 컨트롤해주는 이만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죠. 모니터 스피커나 잠옷실이나 이런 사이드로 빼는 소리에 대한 옥스가 있다고요. 이게 개념이 예전에는 옥스와 버스 해가지고 나가는 신호의 힘에 따라서 많이 바꿨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디지털 믹서에서는 한 채널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채널에서는 옥스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고요. 나가는 걸 다 묶어가지고 버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되는 입력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버스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메인으로 나가는 스피커를 컨트롤해주는 메인 출력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믹서의 기본 구성입니다. 개인 채널 부분 그 다음에 사이드로 나가는 버스 컨트롤 해주는 부분, 메인 채널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이 메인 채널에 들어오는 소리를 컨트롤을 할 때 하나하나 채널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EQ. 근데 이 디지털 믹서를 보면 채널이 아까 생긴 것과 달라요. 아까 생긴 것 보면 이렇게 채널별로 주렁주렁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믹서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믹서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이 채널을 누르잖아요. 이 채널을 눌렀을 때 이 채널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이 위에다가 다 놓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셀렉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녹색이 들어왔죠? 이 셀렉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만큼의 있는 컨트롤링이 이 채널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주는 셀렉팅인 건 거죠. 여기 안에 아까 보여드렸던 EQ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는 버스나 게이트 다이나믹이 있고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이거를 셀렉팅 했을 때 아까 디지털 믹서에서 처음에 들어오는 입력 게인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이 게인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셀렉트를 눌렀을 때 여기에 게인이 있습니다.
이 개인 값이 있고요. 이 개인 값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 줍니다. 여기 보면 48V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했을 땐 이 48V를 눌러줘야 되고요. 일반적인 슈어 SM58 같은 찬양팀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굳이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Q하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 Q는 위상의 반전 버튼입니다. 위상 반전이 뭐냐? EQ에서 설명하겠는데 소리가 같은 주파수로 동시에 움직였을 경우 생각보다 지저분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엔지니어들이 헤드셋을 듣고 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위상의 반전을 통해서 똑같은 흐름인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흐름의 위상의 반전 키를 눌러서 보컬들 사이에서 남성 보컬과 여성 보컬의 위상의 반전을 꾀하든지 아니면 악기와 충돌하는 위상의 반전을 꾀하든지 그래서 위상의 반전 버튼입니다. 여러분들이 눌러봤을 때는 특별한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이거는 미묘한 부분이니까 그냥 눌러줘도 그렇고 안 눌러줘도 그렇고 크게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개인 옆에 로우 컷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EQ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Q 아까 디지털 아날로그의 믹스에서는 어디였습니까? 여기 EQ 들어오는 상단 부분이었죠.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로우 컷에 해당되는 이 EQ는 EQ에 포함돼서 같이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현재 4번 채널을 셀렉트하면 이 모든 것이 4번 채널 안에서 통제되는 거고 1번 채널을 눌렀으면 1번 채널에서 이게 1번 채널 안에 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채널에서 게이트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게이트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를 어느 정도 노이즈의 낮은 소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다라고 치면 사실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볼륨을 올려보고 이 상황을 크게 확대를 시켜보면 제가 말을 안 하는 순간에도 많은 잡음들이 같이 있곤 합니다. 물론 지금 영상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 편집을 하면서 게이트로 잡소리를 다 잘라내니까 낮은 소리의 잡소리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들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믹서기에서 마이크 소리를 안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열려 있으니까 다른 소리들이 들어가곤 하거든요. 안 느껴질 뿐이지. 근데 아주 조용할 땐 느껴지거든요. 이 게이트가 뭐냐? 너무 작은 소리들은 잘라내는 겁니다. 아예 막아버리는 건 거죠. 그러면 조용하게 들리는 건 거죠. 근데 대부분 전기 노이즈라고 여기는 일반적인 노이즈들이 이 작은 소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을 때 하는 이런 소리를 잡기 위해서 게이트라는 부분이 있고 어느 소리 크기 정도부터 잘라낼까 하는 버튼이 이 드레스홀드라는 겁니다. 이게 막 올라가면 큰 소리도 잘려요. 그래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이거 소리 나가야 되잖아요. 소리가 작잖아요. 근데 이거를 올려버리면 안녕하세요. 백영기 목사입니다. 이것도 잘라버려요. 소리가 큰 것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가 소리에 잘라내는 부분을 통제를 하는 거고 이 다이나믹은 거꾸로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이패드의 디지털 화면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해요. 이 다이나믹은 뭐냐? 오히려 큰 소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왜 큰 소리를 잘라내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갑자기 막 이러면 소리가 갑자기 커지잖아요. 그럼 소리가 막 커졌을 때 이게 찌그러지거든요. 왜 찌그러지냐? 모든 믹서기는 여기에 있는 레벨 메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믹서기가 허용할 수 있는 소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믹서기가 허용할 수 있는 소리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소리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서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면 찌그러지거든요. 대부분. 여기 피크 빨간 데를 쳐서 그래서 이거를 큰 소리를 갑자기 넘어가는 것을 윗둥 큰 소리를 눌러주고 통제해 주는 게 다이나믹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 다이나믹이 있고 그 다음에 EQ는 주파수를 설정해 주는 거고 이 버스는
이 채널이 버스 샌드라라는 버튼에 영향을 얼마만큼 주느냐. 이 버스가 뭐냐. 이제 1, 2, 3, 4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버튼을 1에서 4를 누르면 1에서 4로 나가는 걸 5에서 6을 누르면 5에서 6을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 버스를 누르면 이런 겁니다. 저희 하길교회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아까 버스가 나가는 사이드 소리 출력이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 하길교회는 1번과 2번을 통해서 유튜브로 송출합니다. 메인으로 나가는 것과 다르게 소리가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1번에서 4번 누르면 1번과 2번 소리 양으로 이걸로 유튜브에 송출되는 양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채널별로. 그래서 목사님 설교는 많이 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가 4번에 연결되어 있다. 목사님 마이크가 4번을 누르고 1번과 2번을 올리면 유튜브로 나가는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메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1번, 2번으로 유튜브 나가는 것을 세팅되어 있고, 저희 하길교회 같은 경우는 3번 채널에다가 부속실을 연결해 놨습니다. 잠옷실이라든지 2층 올라간다든지 이런 소리가. 그래서 부속실에 대한 소리를 켜주려면 3번을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거를 개별로 설정을 할 때 셀렉트를 눌렀을 때 그 숫자, 지금 4번이 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4번에서 나가는 소리를 개별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인 버스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나간 것에 대해 전체적인 나가는 소리 값에 메인 버스의 레벨 값을 설명하는 거고, 이 펜이라는 것은 좌우를 설명해 주는 거. 좌우를 왼쪽으로 소리 나가게 할 거냐, 오른쪽으로 소리 나가게 할 거냐, 가운데다가 놓으면 양쪽 오른쪽이 균일하게 나가게 한다. 이렇게 좌우 양쪽 오른쪽 균일하게 나가는 이 펜이라고 해서 좌우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 스테레오 버스 누르면은 두 개가 하나로 묶여서 스테레오 버스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각 채널별로 밑에 보면 조그맣게 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메인 프리앰프의 값을 이 화면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장비가 옛날로 따지면, 아날로그로 따지면 몇 개가 물려 있는 건 거예요. 프리앰프가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장비, 옛날엔 게이트 장비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 게이트 장비 있고요. 다이나믹 컴프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EQ는 이제 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장비가 물려 있는 격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컨트롤하려면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 뷰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프리앰프를 누른다든지 EQ를 누르면 이 뷰를 통해서 이 LCD 화면에서 얘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뷰를 하나도 안 눌렀을 때는 이 네 개에 대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보이시죠? 제가 아이패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을 익힐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보면 X32는 이 셀렉트를 눌러서 그 채널의 개별 값을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옆에 보면 1에서 16, 17에서 32, 옥스, USB, 이렇게 리턴스, 버스 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버튼. X30이라는 믹서기는 32개의 채널을 넣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32개 채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밑에 보면 16개의 페이더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1에서 16을 누르면 얘가 1에서부터 16 채널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17에서 32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17부터 32까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버스 마스터를 누르는 순간 여기에 버스도 16개가 돼 있으니까 16개가 이 채널이 되는 건 겁니다. 그 다음에 옥스, 인, USB, FX 리턴을 누르면 소위 이제 리턴이라고 버스에, 이건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채널에 대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 마이크를 17번에 꽂았어요. 근데 이 녹색 불이 1에서 16으로 되어 있어요. 어딜 봐도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안 들어오는 건 거예요. 왜? 17번을 보려면 이 뒤에 단추를 눌러야 되거든요. 안 누르면 17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뒤에 단추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17번부터 보이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붙여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보니까 오늘 강의는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개별로 이제 이 X32는 아이패드라는 것에 연동이 되는데 개별로 컨트롤링하는 모습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전환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3강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